2025년부터 새로운 국가망 보안 체계가 시행 예정입니다. 공공분야 정보기술 환경 변화와 국내 보안업계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의 망분리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관과 기업의 보안체계 적용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망분리는 2006년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어 2007년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공기관 망분리 지침, 2008년 망분리 가이드와 2010년 국가공공기관의 안전한 자료전송 가이드가 연이어 나오면서 공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망분리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융권에서는 2013년에 발생했던 금융회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물리적 망분리를 금융권에 적용하였습니다. 망분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인터넷을 통한 외부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비교적 손쉬운 보안 수단이며 외부 공격의 차단 효과가 매우 높은 보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격 근무,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IT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인터넷과 단절된 망분리 환경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도 제약이 많아 달라진 업무 환경과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정책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2025년 1월 업무망과 인터넷망이라는 이분법적인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여 업무 정도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국가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의 범위와 규모가 커지고 공격자들의 전술과 공격 기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국방, 외교, 행정, 금융 등 국가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공공기관의 업무와 기능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국가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선제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보호 대책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세부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망 보안체계의 핵심은 국가 공공기관의 업무 정보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적인 보안 통제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모든 데이터를 무조건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도에 맞춰 유연하게 보안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중요도에 따른 공공정보의 보안성 확보와 활용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 5단계의 절차로 적용되는 국가망 보안체계는 국가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계획 시행할 때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여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 산출물은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른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망 보안체계의 원활한 적용 및 운영을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활동을 명확히 숙지해야 하고 각 단계별 활동 결과를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지 그 형식과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준비 단계. 기관의 업무 정보 및 정보 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분석하여 이후 절차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국가망 보안체계 적용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의 핵심은 정보 기능 분류 체계, 지방 기능 분류 체계, 기관 자체의 BRM 등에 따라 각급 기관의 조직도 및 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업무와 기능을 분류하고 해당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정보와 이에 대한 생성, 저장, 처리, 이동, 보관, 폐기에 관여하는 정보 시스템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국가망 보안체계 수행 절차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CSO 등급 분류 단계. 준비 단계에서 식별한 기관의 업무 정보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해 업무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업무 정보의 등급 분류는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법, 보안 업무 규정 등의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기밀 정보는 비밀, 안보, 국방, 외교, 수사 등의 기밀 정보와 국민 생활, 생명, 안전과 직결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포함하며 민감 정보는 비공개 정보 등 개인, 국가, 이익 침해가 가능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및 로그, 임시 백업 등의 기타 정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개 정보는 기밀 정보 및 민간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등급 분류는 기관 업무 정보의 CSO 등급 분류가 완료된 후 해당 업무 정보가 저장된 정보 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는데 기본적으로 업무 정보의 등급을 정보 시스템의 등급으로 반영합니다.
서로 다른 등급의 업무 정보가 한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의 기준으로 해당 시스템을 분류합니다.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의 업무 정보에 높은 수준의 보안 대책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등급별로 정보 시스템을 분리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험 식별 단계.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서비스 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보안 등급과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보안 대책 적용이 필요한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모델링 수행 단계입니다. 정보 서비스 위험 식별 방법론으로 위치, 주체, 객체 모델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체는 업무 정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주체 이용자를 의미하며 객체는 주체가 접속하는 대상, 위치는 주체가 위치한 물리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각 위치, 주체, 객체는 CSO 보안 등급을 가지게 되며 해당 정보 서비스 환경에서 모두 동일한 보안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서로 다른 보안 등급의 위치, 주체, 객체가 혼용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 서비스에 대한 위치, 주체, 객체 모델링 및 모델 CSO 평가를 수행한 후 서로 다른 보안 등급과 혼용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정보와 정보 시스템의 보안 위협이 존재하는지, 보안 대책 적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보안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보 생산 저장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시스템은 자신의 보안 등급과 동일하거나 낮은 보안 등급의 업무 정보를 생산 또는 저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 이동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정보는 자신의 보안 등급과 동일하거나 높은 보안 등급의 정보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안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등급 정보 시스템에서 S등급의 업무 정보가 활용되고 저장되고 있다면 이는 정보 생산 저장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협으로 식별되는데요. 이 경우 정보 업로드 및 이동 구간에 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듯 위험 식별 모델링과 보안 원칙을 통해 위험 유형과 보안 대책 적용 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보안 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안 대책 수립 단계. 위험 식별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통제 항목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안 통제 항목을 권한, 인증, 분리 및 격리, 통제, 데이터, 정보 자산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며 각 항목은 보안 수준에 따라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업무 정보와 정보 시스템에 보안 통제 항목을 적용한 후 보안 통제 구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관의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책임자와 자원을 배정합니다. 또한 구현 방법 및 기술적 요구사항, 구현 일정 등을 수립합니다. 다섯째, 적절성 평가 조정 단계. 준비, 등급 분류, 위험 식별, 보안 대책 수립 전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재조정 또는 승인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망 보안 체계의 전체 단계에서 요구되는 활동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단계별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각 단계별로 주요 활동과 그 결과로 생성되는 산출물이 정의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단계별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받게 됩니다. 기관과 기업은 국가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의 공고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단계 활동별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련된 역할과 권한을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 통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기관의 장 또는 CISO, 정보보안 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화 담당자, 정보화 사업 담당자, 정보보안 담당자, 자문위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기관 또는 특정 정보 시스템에 요구되는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특정 정보 시스템의 보안 수준이 보안 통제 기준선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후 보안 대책 수립 단계에서 보안 통제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업무 정보에 대한 CSO 등급 분류 목표를 사전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보안 요구사항, 예산 및 기술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CSO 등급으로 분류되는 업무 정보의 비율, 개수 등에 대한 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관의 업무 기능과 업무 정보,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분류와 식별 파악이 필요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상반기 선도사업을 통해 국가망 보안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하반기 정식 가이드라인 배포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망 보안체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첫째, 보안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가망 보안체계 개편은 단순한 맞불리 완화가 아니라 보다 지능적이고 유연한 보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기존 네트워크 중심 경계 보안에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모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망경계 중심 보안에서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차등 보안 적용으로 데이터 중심 보안으로 전환되며 AI 및 자동화된 대응 기술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과 기업 및 정보보호 산업계는 이러한 보안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 유통 및 활용 증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중요도에 따른 맞춤형 보안 정책 강조로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 도입 및 활용이 촉진되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내부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고 외부 협력 및 공공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져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보안 시장의 성장. 국가방 보안체계 가이드라인은 위험식별, 보안 통제, 접근 통제 등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관련 보안 솔루션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져 보안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망연계, 다중요소 인증, 침입 탐지 방지 시스템, 데이터 암호화 등 특정 보안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안 기술 경쟁 심화. 국가방 보안체계 가이드라인은 최신 보안 기술 및 표준을 반영하고 있어 보안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보안, 클라우드 보안, 제로 트러스트 등 차세대 보안 기술 경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보안 전문 인력 수요 증가 및 보안 관리 체계 강화. 국가방 보안 체계 가이드라인은 보안 정책 수립, 위험 관리, 접근 통제, 사고 대응 등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해 기관들은 보안 조직, 인력, 프로세스 등을 재정비하고 보안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방 보안 체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서는 보안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기관들은 보안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외부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활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이상 망분리 정책을 시행해온 조직이 많은 만큼 단기간 내 모든 기관과 기업이 새로운 정보보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망 보안 체계 개편은 단순한 규제 하나가 아닌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보안 담당자는 보다 정교한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입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관 및 기업별 상황과 우선순위를 파악하며 적용 과정에서 면밀한 준비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변화가 기관과 기업이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